제1화 첫 번째 연구원. 부산소재대학교 졸업하고 첫 직장은 코스닥 상장법인 회계팀이었지만 술 안 마시고 담배 안 피고 사교성 떨어지는 나한테 일반 회사는 맞지 않았다. 수습기간 3개월 후 다시 3개월 더 연장하자는 제안을 거절하고 워크넷 사이트를 통해 부산에 소재하는 연구원에 지원하여 면접 보고 합격하여 입사하게 되었다. 채용 공고에는 정규직 채용이라 적혀 있었는데 막상 입사하니까 바로 수습기간 3개월에 70% 수준으로 준다고 한다. 그래도 돈 벌고 경험 쌓아야 되니까 하기로 했다. 그 당시가 2019년. 연봉 2,400인데 70% 수준 4대 보험료 등을 제하고 나니 120만 원인가 받았었다. 라떼라떼 거리는 사람들도 이거 보면 충격받을 듯하다. 나도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정말 실제 겪은 일이 맞는가 싶기도 하다. 사회초년생이어서 당한 건지 내가 멍청해서 당한 건지 사실 둘 다지 뭐. 환경적으로든 멘탈적으로든 여유가 있는 상태가 아니었으니까 지금 내가 과거로 돌아간다 했을 때도 선택의 여지는 딱히 없었을지도 모른다. 어느 직장이든 다 비슷하겠지만 좋은 사람을 만나지 못한다면 아무도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는다. 오히려 나를 경계하고 무시하기도 한다. 기존의 구성원들이 신입인 나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신입인 내가 먼저 다가오길 바란다고 얘기하지만 솔직히 내가 귀찮으니까 상대하기 싫으니까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닐까 생각했다. 연구원 명함도 안 만들어주고 보고서 제출문에 찍을 도장도 안 만들어줬다. 날 구성원으로 생각을 안 했겠지. 하지만 다행히 나는 학교를 다닐 때부터 남들에게 배우는 것보단 혼자 독학하는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묵묵히 버티면서 잘 몰라도 최대한 열심히 자신을 개척해 나가기 위해 노력했다. 계약 금액 조정이나 법원 감정을 보조할 때는 업체가 증빙을 택배로 보내줬었는데 급여 내역서, 세금 계산서, 영수증 등 종이 증빙 금액들을 엑셀로 옮겨서 업체에서 제출한 엑셀과 비교하는 작업을 했다. 완전히 노가다였지만 나는 어떻게 하면 최대한 빠르고 편하게, 정확하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였다. 컴퓨터 활용 능력 1급을 취득하면서 얻었던 지식을 베이스로 하여 엑셀 함수식이나 단축키 등을 찾아보면서 연습했다. 그렇게 하다 보니 엑셀 실력이 많이 늘게 되었다. 여기 있는 동안 주로 인쇄, 제조, 용역원 가계산을 했고 민간위탁 타당성 분석 학술 연구도 야매로 해봤었다. 민간위탁 타당성 분석은 교육시설, 상담시설 민간위탁 타당성 분석을 해보았다. 실장이 용역 금액 얼마 안 된다고 대충 하라고 해서 타당성 지표를 따로 만들지 않고 임의적으로 점수를 매겼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정말 웃기고 황당한 일이다. 발주처 담당자도 처음엔 보고서가 형식에 맞춰 잘 되어 있으니까 넘어갔지만 나중에 전에 듣기론 화내면서 다시 해오라고 했다고 한다. 입사하고 2개월 뒤였을까 총무가 실장한테 내 명함과 도장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고 이야기했지만 실장은 고개를 저었다. 대놓고 내가 앞에 있는데도 그랬으니 아마 내가 나가길 바랬을 것이다. 왜냐하면 일을 못하니까. 일을 잘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들어온 사람이 완성되어 있지 않으니까 떨궈내려고 하는 것이다. 아무도 나에게 알려주지 않고 무시하고 비난해도 나는 필사적으로 버티면서 나만의 무기가 될 만한 경험을 찾으려고 노력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았으니 지금의 내가 있는 것이겠지. 민간위탁 타당성 분석을 할 때 주말에 나와서 일한 적이 있다. 물론 수당은 없었고 수습기간 중인 신입과 아무도 같이 나와서 일해주지 않았다. 외로웠고 막막했지만 그래도 적당히 작업하고 집에 가서 쉬었다. 내가 용역을 했는데도 보고서에 내 이름은 들어가지 않았다. 기존에 있던 사람들 이름만 들어갔다. 제출문에 인원이 7명 정도 들어갔던 것 같은데 참여도 안 하면서 왜 이리 많이도 넣는지 모르겠다. 그 인원들의 도장도 내가 내 손으로 일일이 찍어줬다. 내가 계산한 용역인데 내 이름도 넣고 싶었다. 용역 결과물인 보고서는 책으로 제본해서 납품해야 했는데
연구원에서 다 출력해서 A4박스에 담아서 10분 거리 인쇄소까지 들고 갔다. 우체국도 가까이 있지 않아 전철로 2정거장 정도 이동해서 결과물을 직접 택배로 보내고 왔다. 놀랍게도 2019년 때 얘기다. 그런데 내 생각엔 지금도 그곳은 여전히 그러고 있을 것 같다. 그냥 PDF로 변환해서 인쇄소에 파일 보내면 됐을 거를. 요즘은 PDF 프로그램이 잘 되어 있어서 프로그램 자체 기능으로 페이지를 매기는 것이 가능한데 나이 드신 분들이 그런 기능을 모르기 때문에 일단 다 출력해놓고 한글이나 엑셀 빈 페이지에 페이지만 넣어놓고 기존에 출력해놓은 페이지를 복합기에 넣고 다시 출력한다. 그러면 페이지 밑부분에 인쇄돼서 나오는 원리이다. 그런데 그렇게 한다면 한 페이지라도 밀리거나 잘못 인쇄하면 다시 전체를 출력해야 된다. 하지만 지금도 여전히 이 방식을 고집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다. 심지어 보고서 페이지 수가 적을 경우엔 직접 손 제본도 했었다. 연구원에 보고서 표지가 있었는데 상철 형태 표지였다. 표지랑 출력물을 같이 커다란 스테이플러에 찍었다. 코스닥 상장 법인에서 인턴할 때 주주총회 때 나눠줄 유인물 만들었던 것처럼 스테이플러로 찍고 나서 손 다치지 말고 보기 좋으라고 스테이플러로 몇 번 두들겨서 평탄화시키고 그 위에 테이프를 붙이는 작업을 했었다. 그래도 내가 작업했던 것이 책 형태로 되어 나오니까 보람찼던 것 같다. 퇴근 시간이 됐고 해야 될 업무도 다 했는데 나더러 저녁 먹고 가라고 짜장면 시켜 같이 먹으려고 하시는 분도 있었지만 난 저녁만큼은 집에서 맘 편하게 먹고 싶었기 때문에 거절했다. 점심은 항상 2사 3분 정도랑 실장이랑 주임이랑 과장이랑 해서 6명이 다녔던 것 같다. 항상 가던 집만 갔지만 그래도 맛이 있었기에 좋았던 기억이 난다. 수습기간 3개월 다 될 쯤에 실장이 다시 수습 2개월 더 연장하자고 해서 연장했고 2개월 후에 결국 정규직 전환 없이 풀려났다. 일주일 전에 회사가 어렵다면서 계약을 종료하겠다고 하였다. 퇴직증명서 사유란에는 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이라 찍혀 있는데 그냥 계약 종료라고 했으면 되는 게 아니었나 싶기도 하다. 하지만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여기서의 5개월이 그렇게 나쁘진 않았다. 왜냐하면 꽤 다양하게 경험해볼 수 있었으니까. 오히려 지금 있는 곳은 일은 많아졌고 내가 직접 일을 따오기도 하고 인정도 어느 정도는 받고 있지만 다양하게 경험해볼 기회가 많지 않은 것 같다. 특히 여기서 고등학교 수능 모의고사 시험지 인쇄 제작 배송 원가 계산을 해본 거는 귀중한 경험이었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이거 하는 연구원이 많지 않으니까. 아스콘제 조언과 민간위탁 타당성 분석, 법원 감정 보조해본 것도 귀중한 경험이었다고 생각한다. 용역원 가계산도 비교 견적서 만들듯이 엄청 대충 하긴 했지만 나름 재밌었다. 퇴사 얼마 안 남았을 때서야 실장이 조달청 공사 재비율을 알려주더라. 여기가 자플래닛 평점이나 리뷰가 최악이었는데 다 삭제하고 주작 리뷰와 평점만 남아있는 상태이다. 리뷰 잘 보면 원가 분석사로 연봉 1억도 벌 수 있다고 적어놨던데 아주 말도 안 된다고 얘기하진 않겠지만 하여튼 말이 안 된다. 직접 차리면 모를까? 퇴사하고 차리면 1억 벌 수 있다는 의미인가? 인원하고 매출액을 잘 보면 전혀 그럴 수 없는데 그런 걸 리뷰라고 적어놓았더라. 하여튼 퇴사하기 일주일 전에 이미 계약 종료하겠다는 통보를 받은 상황이었기에 남은 연차를 써서 면접 보러 다녔다. 자동차 부품 회사의 자동차 부품 원가 부문으로 지원해서 면접 보러 갔었는데 이미 내정자가 있었다. 한 5명이서 같이 면접을 봤던 것 같은데 그중 2명이 면접 전 대기하는데 대학 교수 추천으로 면접 보게 됐다고 얘기하더라. 물론 그 2명이 실제로 합격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다들 대학교 경영학과나 회계학과 나왔고 고만고만한 실력이라면 인맥이 결정적으로 작용했을 것이라 생각한다. 서울 소재 연구원에도 지원하여 면접을 봤는데 당일에 바로 합격 통보가 됐고 이때가 퇴사 바로 다음 날이었다. 결국 퇴사하고 나서 바로 서울로 상경하여 고시텔 방 하나 구하고 일주일 쉬었다가 바로 입사하게 됐다.
이렇게 내 첫 연구원 이야기는 끝이 나고 새로운 연구원 이야기가 시작된다.